네, 다음은 저의 발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나의 동네 책방 방문기라는 제목으로 그간 제가 좀 활동하면서 방문했던 이 동네 책방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 동네 책방들을 방문했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들, 어떤 점이 특징적으로 그 서점들에서 브랜딩화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진행자로 앉아 있는데 이제 발표를 해야 돼서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허입니다. 나의 동네 책방 방문기라는 이 제목으로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뭐 문학평론가 N 방송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송인은 사실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제가 문학평론가로 등단을 한 게 2012년, 아까 조아란 팀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언제 퇴사할 거라고 하실지 몰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세계의 문학이라는 문예지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문학은 뒤에 리터라는 편집자들이 운영하는 이 잡지 체제로 바뀌었고, 그것이 실제로 민음사 TV라고 하는 브랜드와 또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또 시너지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문학평론으로의 등단과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책과 관련된 말을 좀 많이 했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TBS라고 하는 그 서울 교통방송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그 버스나 뭐 이런 교통 흐름을 방송해주는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 방송도 TV로 만들곤 합니다. 제가 TV 책방 북소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허이의 잇북이라는 그 코너를 맡아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그 책을 소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색 있는 동네 책방을 주기적으로 소개한다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또 동네의 여러 서점들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우선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이화여대 앞에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책방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 책방은 뭐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큐레이션도 되어 있고, 또 독자들이 와서, 또 고객들이 와서 어떤 추리소설이 재밌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서점 주인이 직접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워낙 여기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대표분이 그 미스터리와 관련된 소설을 많이 읽으셨고요. 또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셨기 때문에 확실한 이 책의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많은 이 독자분들이 호응을 하면서 이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인데요. 잠깐 그 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엔 제가 나와서 좀 부끄러우니까요. 중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이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살짝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틀어보겠습니다. 그 이분이 유수영 대표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20여 년간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추리소설을 너무 읽고 싶고 좋아하셔서 아예 책방을 열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오신 건데요.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건 이제 제 옛날 모습인데 아무튼 부끄럽고, 그 책 추천을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뭐 추천해 주신 게 이 곤도우미에 작가의 세크리파이스라는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이것을 왜 추천했는지도 당시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이 유수영 대표님이 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특정 장르에 관련된 이 전문 지식을 내세울 수 있는 책방을 운영함으로써 자기의 특성도 살리고, 실제로 모든 책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책을 독자들과 교류해 나가면서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그리고 이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서점 자체를 사람들에게 추리소설에 특화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분당에 있는 좋은 날의 서점이라는 곳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곳의 키워드는 개인 서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좋은 날의 서점에 갔을 때 상당히 놀랐던 건 서점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큐레이션도 다른 책방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었고요. 또 그 오신 손님들이 여기에서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읽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일종의 사물함, 보관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언제라도 이 책방에 들러서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예, 저기 개인 서가가 있는 동네 책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서재 같은 책방을 만들어서요. 일종의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건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구입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그 책을 사서 책을 이 서점에 보관해 두고 읽는다라고 하는, 마치 와인바에서 이 와인을 이제 키핑해 두고 마시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건데요. 이것도 혹시 동네 책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내 공간이 좀 남는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러한 니즈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서점과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점이 단순히 내가 잠깐 들러서 책이 뭐가 있는가를 훑어본 다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책이 있음으로써 언제라도 내가 이 책방에 계속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계속 찾게 만드는 원동력. 저는 이것이 이 개인 서재를 특화시킨 좋은 날의 서점의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이 일산에 있는 서점인데요. 이 일산에 김이듬 시인이라고 하는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으로 전미 문학 번역상을 작년에 받기도 한 유명 시인이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때 촬영을 했을 때는 서점을 옮기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같은 일산 지역이긴 한데 이렇게 유명 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너무 여기가 비싸서 좀 감당하기 버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지금은 옮긴 상태인데요. 이 김이듬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책 처방이라는 겁니다. 아까 조아란 팀장님께서도 편집자와 평론가가 함께 책 처방하는 코너를 이념사 TV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책 처방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저기서 또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김이듬 시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인이기도 하고 또 워낙 다독가이기 때문에 그간 읽은 책을 가지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님들을 위한 책을 저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처방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굉장히 상실감이 큰데 거기에 대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책 한 권이 바로 롤랑 바르트의 에도일기라는 책을 추천해 준 겁니다.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유명 문학 비평가죠. 근데 이 롤랑 바르트는 문예학적인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세이스트로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썼던 에도일기가 한국에 출판이 됐는데, 그 책을 얼마 전에 부모님 상을 당하신 분께 추천드림으로써 일종의 공감대 형성, 문학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을 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이듬 시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세운 책방 이듬만의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책을 처방해 준다라고 하는 것, 뭐 모든 책방이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이 책방 안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던 내 손안의 서점 여행이라는 작년에 진행됐던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소설가 전성태님, 또 시인 신민아님, 그리고 시인 오은님, 또 작가이자 뮤지션, 또 여러분과 같이 책방 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조님이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특색 있는 동네 책방들을 탐험하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순천으로 갔습니다. 사실 순천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인연으로 순천에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서점의 이 특징은 이렇게 여러 키워드별로 큐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것. 예컨대 뭐 환상이라든가 또 뭐 감정 등등의 그 키워드별로 된 큐레이션이 좀 특색 있게 다가왔고, 저렇게 그 책에 다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처럼 아까 책 저방을 서점 주인과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책장 사이에 끼어둠으로써 그 고객들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취향과 결부될 수 있는 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점 큐레이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 저런 공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그 서점 주인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그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서점 서성이다 대표님, 그리고 대표라고 하는데 남편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서점을 운영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남편분인 정홍윤 님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천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여기에서 나고 자라시고 계속 살고 계신 건데, 이곳의 일종의 문화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런 책방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순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어울리는,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 본인이 가르치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 책방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 앞서서 책방 이듬은 책 처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스터리 유니온은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날의 서점은 개인 서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 공간의 측면에서 각각의 브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특이할 만한 점으로 느껴졌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다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늘 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 요소들이 적절하게 결합이 될 때 훨씬 더 그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동네 책방들을 다니면서 그런 그 소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 끊도록 하고요. 이제 그 PPT 화면을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제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서점에서도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에 응해서 뭐 여러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이 문학 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때 창작 발표 지원 사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창작 발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2019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았는데 2020년도 포스터를 넣은 건 2019년도 포스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 거를 넣어놨는데요. 대략 보시면 뭐 지원 분야가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창작자, 평론가, 다행히 평론가가 들어있어서 전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각예술, 뭐 다원예술, 공연예술 등등의 이렇게 예술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2019년도에 제가 2012년에 등단을 했고 그간 모았던 저의 그 비평들을 책으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의 영도라고 하는 비평집을 준비를 하면서 대략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뭐 2019년 7월에 평론집의 원고를 취합해서 편집자와 상의를 하고 또 이 책의 방향성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평론집을 출간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독자에게 이 책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취했냐면, 사실 그 민음사에서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민음사에서는 참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뭐 조아란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책들에게 동등한 마케팅의 그 비용을 배분하지 못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평론집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독자의 수가 적고 또 평론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뭐 나름대로 제가 뭐 출판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TBS에서 했던 동네 책방 기행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동네 책방을 다니면서 단순히 방송이 아니라 그 책방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 경험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연과 이 북토크를 동네 책방과의 협업을 통해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집행받았죠. 그리고 제가 동네 책방에게 제안을 해서 일정한 공간 대여료를 제가 정부의 돈을 제공해 드리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동네 책방이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네 책방과의 북토크 4군데를 했는데, 아까 책방 이듬 같은 경우는 김이듬 시인이 하던 곳, 실제 또 문단의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해방촌에 있는 고요서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대륙서점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분당에 있는 비북스라고 하는 이 동네 책방과 이 북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때 일산에 있는 책방 이름을 재방문한 겁니다. 저의 스타일이 좀 다르죠. 이때는 방송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정말 제 책 이야기를 하러 갔었고, 이 책방에 오신 손님들과 정말 비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평론집이 재미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과 만나서 저도 참 많은 기운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용산의 고요서사 이 해방촌에 있는 서점입니다. 여기에 방문을 했을 때 또 아주 작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실린 글들의 어떤 의미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질문해 주셨고, 저도 답을 해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때는 이제 상도동에 있는 대륙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서점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도록 여러 홍보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셨고, 또 그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제가 전할 수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비북스에서 진행했던 책 토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건데, 사실 제가 동네 책방을 방문하기 시작한 건, 본격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기 시작한 건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방송의 콘셉트이기도 했고, 저 역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일종의 반타의적, 반자발적인 것으로 방문을 하게 됐던 것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제가 이 동네 책방의 특색 있는 키워드들을 유심히 보게 됐고, 그것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 처방, 추리소설, 개인서재, 또 지역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방향성을 가진 책방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여러분께서도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나만의 특색, 내가 책방을 왜 시작하기로 했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신다면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역시 본인이 이 책방을 왜 시작했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형태의 답을 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전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 구축, 아카이빙 작업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책방의 이제 긍정적 경험의 피드백이 저에게 이렇게 왔고, 어쨌든 동네 책방과의 협업을 위한 재방문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 2019년에 제가 비평집을 냈는데, 그 올해 11월 중순쯤에 제 산문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예,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그 책방에 비치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 책의 제목이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인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문학 소매점이라고 하는 동네 책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그 연안부두 쪽에 있는 근대문학관이 위치해 있는 그 차이나타운, 그 근방에 있는 책방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방 주인분이 인스타그램에 오늘 입고된 책입니다.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신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주인장 분께서는 저 원래 사진 못 찍는 거 아시잖아요. 사진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 글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제 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책방이 책을 입고하는 건 모든 책을 다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책방 주인만의 안목으로 책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또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타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오브제에 제 책과 또 다른 책을 이렇게 비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평론가도 아니고 책이 나왔을 때 뭐 누가 내 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까라는 생각을 반신반의하면서 갖고 있었는데, 동네 책방에서 제 책을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셨을 때의 느끼는, 동네 책방은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구나.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쯤의 자랑도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동네 책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문학 소매점에 가본 적이 없지만 또 이런 계기로 그냥 몰래 문학 소매점에 한번 들러볼 생각이고요.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론가이면서도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작가들이 그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독자들과 만나기는 동네 책방이 전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곳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서 우리 서점에 뭐 어떤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취해 보시는 편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거절하는 작가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마 그 제안해 주시는 취지에 100% 공감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좀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작가, 서점이 함께 연결된 책의 공동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주지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책방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동네 책방에서 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들과 큐레이션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좀 인상에 남았던 사례가 하나 혹시 있을까요? 곱지 않아요? 뭐 다 인상 네. 깊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미스터리 유니온이 유독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실 추리소설의 독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른바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소수의 독자들이 본다라고 해서 아주 대중적인 장르는 아닌데 과연 내가 이 추리소설 전문점으로 책방을 열었을 때 잘 될까? 라는 의문을 물론 본인도 가지셨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책방을 내셨고 실제로 추리소설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서점이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이건 100% 실패할 거야. 꼭 이렇게 적은 규모 혹은 적은 시장성을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보겠어 라고 하는 이 우려 속에서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래야만 내가 오랫동안 힘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 책방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의 브랜딩이 있지만 남들이 다 말린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소력, 공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브랜딩이 잘 된 책방은 결국 존재 이유가 가장 명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품을 팔 때도 보통 보면 저희가 진정성이 좀 담겨 있는 철학을 팔 때 가장 제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를 마케팅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허희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나눔의 사례들을 좀 공유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각 동네 책방의 그 정체성을 잘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지와 얼마만큼 연대를 가지고 가는 것과 동네 책방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책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 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모임도 올해 동네 책방이 물론 지역에서는 잘 해오고 계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처음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니만큼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 중요성이 되게 아주 가슴에 많이 와 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내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